세 번째 이슈는 오늘 정부가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마 내일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있었던 윤석열의 제8차 민생 토론의 내용을 아마 분석을 해서 방송이 될 텐데, 오늘 윤석열이 8차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였냐면 의료개혁이었어요. 의료개혁. 대통령실에서 오늘 관련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렸죠. 윤석열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오늘 민생 토론을 했다. 그래서 오늘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로 담대한 의료개혁을 구체화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전면 개선한다. 뭐 이런 얘기. 공정한 보상체계. 그러니까 수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의료계가 지금 계속 외친 게 뭐냐면 수가 올려달라 그거였잖아. 수가 올려준다는 거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설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입니다. 소아과 오픈런, 또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필수 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지금 굉장히 기피하는 이 의료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소아과도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산부인과도 부족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필수 의료가 지금 붕괴 위기에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민생 토론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뭐냐면 4대 정책 패키지예요. 이게 뭐냐? 의료 인력 확충. 이거는 반가운 거죠. 우리가 계속 의사들 모자르다. 대한민국 의사 많지 않아요. 계속 의료계는 의사 충분하다 그러는데 OECD 기준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 의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 확충해야 된다. 우리가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 얘기를 했어.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의협에서 막 난리 쳤지. 그게 못했어.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인력 확충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좋은 거예요. 박수. 우선 봤을 때. 또 지역 의료 강화하겠다. 이것도 오케이. 좋지요. 왜냐면 의료 인력만 확충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의료 인력이 늘어난 다음에 그 늘어난 인력이 수도권에만 있고 그리고 기피학과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어난 이 의료인들이 지역에 가갖고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해야 되거든. 또 필수 의료 같은 거 해야 되고 기피학과도 많이 가야 되고 분산을 잘 해야지. 분산 안 하고 그냥 확충만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강화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잘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이것도 뭐 의료사고 안전망이라는데 좋은 거지. 또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좋아. 네 가지. 다 좋은 거네.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다 좋아 보이는 거를 꼼꼼히 살피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많지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사를 좀 더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잘 정리한 이 기사를 봐야 돼. 기사를. 하나는 뭐냐? 지금 네 번째 패키지 4대 패키지 중에 윤석열이 하겠다는 게 뭐예요? 우선 세 번째 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고 났을 때 그 피해자들을 뭐 보호해주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게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에 의료법 개정해서 통과됐죠. 원래 의료법과 간호사법이
함께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간호사법 개정안은 거부하고 의료법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원래 의사들은 면허 박탈 반대, 이거는 의료법 개정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는 거였고, 간호법 폐기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했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하고 간호법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의료연대에서 우선 간호법 폐기한 거에 대해서, 거부한 거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면허 취소법 빠진 거는 반발을 했어.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는 면허 박탈이라는 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번에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료법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지나지 않은 경우, 5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행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고 이상 실형 받은 사람들, 지금은 실형 받아도 의사 활동을 그냥 해요, 막. 그리고 의료별 박탈돼도 금방 재발급도 해줘. 근데 그렇게 못하게 5년. 너희들 범죄 저질렀으면 5년간은 의료행위 못해 라고 막은 거예요. 완전 박탈도 아니야. 5년.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생 지랄을 하는 거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의료인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범죄 행위자들, 범죄 행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료행위 못하게 제재하는 법이에요. 이게 부당합니까? 이게 뭐가 부당해? 모든 전문직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사들 보면은 성추행범 의사들이 성추행범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의료행위 중에 성추행했던 인간들도 어떡합니까? 다시 의사활동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겨우 5년. 그런데 윤석열이 오늘 발표한 사회 패키지 중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지금 의료법 개정안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 사실은 환자들, 그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환자들을 위한 거지. 근데 이 의료사고 안전망이라는 거는, 이거는 환자가 아니고 의사들을 위한 거예요. 의사들을 위한 거. 의사들을 위한 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의사들 법정 리스크 크게 부담 없이 전문가 시켜 살려 치료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이 의사들이 법정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기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뭐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황당한 얘기를 해요. 소아과 기피가 지금 발생하는 이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신생아 아이들이 4명이 80분 그 사이를 두고 동시에 목숨을 잃었죠.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당시 수사했거든요. 의료인들 수사기관 불려가서 조사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거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동시에 4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수사하지 마? 수사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의사들 조사하고 문제 있으면 기소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 황당한 얘기를 해. 아니,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 당연히 조사하고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윤석열은 뭐라고 하냐면, 소아과에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애들 뭐 4명 준 거 가지고 의사들을 조사를 하고 압박을 하고 수사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소아과 안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까? 아니, 이따위 마음이 있으면 의료법 개정안은 왜 공포했어? 거부하지?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거래. 그래서 의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중하게 하래요. 의사들 불필요한 소환수사 자제하고 의료 분쟁 조정 제도 활용하고 범죄가 아닌 건 신속하게 사건 종결하라는 거야. 아니, 이거는 모든 범죄 피의자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내용이에요. 범죄가 명백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야지. 근데 이 새끼들 그렇게 합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누가 보면은 검사들이 의사들만 괴롭히려고 그러는지 알고 있겠어? 웃기는 소리죠. 이거는 의사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범죄 피해자들한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황당한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의료사고 나잖아요. 의사들 처벌 받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 상대로, 의사 상대로 소송을 해. 개인들이 이기는 경우 있어요? 거의 못 이겨요. 거의 못 이겨. 지금도. 아니, 이걸 보고 있으면요, 황당해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하면 정말 막 의사들을 막 소환해갖고 제대로 수사해갖고 기소해갖고 피해자들이 억울함 풀리게 해준다는 거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의사들 상대로 그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개소리라고 있어.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건 철저하게 지금 의료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료법 반대했던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 우리 범죄 저질러도 우리가 뭐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거 갖고 이렇게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조사하고 그러면 우리 의료 활동 못하지?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목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이게 맞는 얘기면은 의료법은 왜 공포했어? 왜 공포했어? 의료법도 거부하지? 근데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의료법 통과에 대해서 찬성이었거든요.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한 거예요. 비겁한 새끼들 진짜. 난 더 황당한 건 이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 의료법 아까 의료 관련해가지고 4대 패키지 중에 하나 뭐 있었어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오랫동안 수가 올려달라 그거거든요. 그 내용을 KBS가 보도한 건데, 야, KBS는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 필수 의료 수가 인상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 쓰겠다? 10조 이상 투자하겠다. 10조 이상.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가 인상이 필요한가? 전 그것도 그냥 좀 그래요, 뭘. 지금 의료계가 그렇게 어려워? 의사들이 그렇게 어려워? 지금 의사들은 너무 어렵다는 거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가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의사들이 하던 걸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어렵나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학생들이 의대 가려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너무 사람들이 하도 저지랄 하니까 맞아, 의료 수가 문제는 참 심각해. 수가 올리긴 올려야 돼. 그리고 지금 의사들 진짜 수가 문제 해결해 줘야 되라고 막 이렇게 여론 만들고 있는데 정말 수가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어렵나? 병원이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실제로?
언론들이 이렇게 막 의사들 입장에서 기사가 나오고 의사들이 막 징징거리는 걸 우리가 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가 어려워? 사실. 아니 지금 최저시급 10,000원 올리는 것도 그렇게 지랄하고 10,000원 올리면은 마치 소상공인들 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개 난리치는데 겨우 최저시급 올리는 거 갖고도 10,000원 올리는 것도 10,000원까지 올리는 것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들의 수입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입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돈을 덜 벌고 있어. 병원 너무 어려워. 의사들 어려워. 수가 올려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전제하고 우리가 의사들 싫어도 수가 올려야 한다는 거는 우리 다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대화합시다.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근데 윤석열 뭐라고 하냐? 필수 의료 수가 인상에 10조 원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10조 원을. 그런데 KBS 기사가 얼마나 쓰레기냐? 개새끼들. 야, 정말 쓰레기예요. 왜냐면 10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내용이 없죠. 근데 원래 윤석열은 이야기했거든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KBS 뉴스에는요, 그냥 정부가 10조를 투자한다만 나왔지 어떻게 재원 마련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 왜? 왜 없어요? 그 내용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걸 아니까 아예 안 넣은 거예요. 내가 보고 놀랬어. 이 새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른 기사 볼까요? 그럼 나와요.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죠. 아니 건보 적립금으로 지금 의사들을 위해서 지금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10조 원을 쓰겠다는 거 아니야. 뭘로? 우리 건강보험료로 우리가 지금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그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10조 이상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예요? 아니,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의사들을 위해서 수가 올리라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수가를 올리려면 그건 국가가 정부 재정으로 하면 되는 거고, 건보료는요, 국민들의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법이거든요. 국민건강보험료, 그 기금은 뭘 위해 써야 돼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이게 의사들 돈 더 주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무슨 개소리야. 제가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저는 지금 뭐 의사들하고 국민들하고 싸우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 정말 필요하다면은 어차피 의사들 문제가 또 국민들의 이런 이 문제, 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 향상, 국민들의 사회보장 증진과 의사들의 처우가 연관이 있다라고 아주 넓게 해석을 해서 그래도 좀 써야지. 의사들이 대우를 좀 받아야지 국민들도 좋은 거야. 막 그렇게 억지로 연결해갖고 쓴다고 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요. 이 새끼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는 정부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정부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갖고 쓰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과학계 R&D 예산 이거 없애고 싶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없애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
대한민국 정부가 왜 갑자기 돈이 없냐고요. 문재인 정부까지는 돈이 있었는데, 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갑자기 돈이 왜 없냐고, 왜 없어? 똑같은, 지금 대한민국, 응? 대한민국에서 지금 똑같은 기업들한테, 국민들한테 세금 받고 똑같이 있는데, 돈이 왜 없냐고. 없는 이유가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6월 16일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한 달 지났을 때예요. 약 한 달. 그때 기재부 장관님 추경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때 윤석열 정부 5년간 앞으로 뭐 할 건지를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세금 감면하고 그런 것들은 이때 발표한 것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고, 이때 추경호가 윤석열 정부 앞으로 5년간 어떻게 경제정책을 펼지를 발표를 했죠. 핵심은 뭔지 아세요? 윤석열 정부 5년간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법인세, 보유세,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다 감면해 주겠다. 가령 법인세 같은 경우 원래 최고 세율이 25%였어. 근데 그거를 3% 줄여갖고 22%만 받겠다. 발표했지요. 원래 법인세 같은 경우 노무현 때 25%였어. 근데 그거를 이명박 때 22로 깎았고 문재인 때 25 올렸어. 그래서 노무현 때와 문재인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됐어요? 이 법인세 3%가요. 3%가 약 얼마냐? 27조. 27조예요. 27조.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율을, 이 최고율은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정말 대기업들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율을 3% 낮춘 걸로 인해서 세금이 얼마 줄었냐? 세금이 27조 원이 줄었어요. 27조 원이. 어, 2022년 11월 달에 한국노총하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체가 돼가지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 그 행동이란 그 시민연합이 주체가 돼갖고 국회의원에서 법인세 인하, 경제 위기 헤쳐나갈 추초도 될 수 있을까? 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그 강병구 인하대 경제과 교수가 발표한 게 뭐냐면 5년간 세수가 60조 원 줄 거다. 그랬어요. 5년간 60조 원. 그런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또 한국경제발전학회,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는요,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냐. 지금 앞에서 말했던 60조, 실제 60조 맞는데, 자연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5년간 250조 원이 줄 거다 그랬어. 250조 원. 그러니까 단체마다 조금씩 달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감세 정책 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5년간 세수가 얼마큼 준다는 거야. 그게 조금씩 다르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실제 얼마 줄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어저께 KBS가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거야. 그 발표한 내용이야. 지금 한 해에만 5년이 아니야. 5년 걸려서 지금 앞에는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얼마 정도 돈이 줄 거야. 그 문제인데 그게 아니야. 어저께 뉴스요. KBS 어저께 뉴스. 어저께 KBS가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은 KBS가 그냥 보도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어저께 발표한 내용. 지금 세수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 줄었다? 금년에만 51조 줄었어요. 51조가 줄었어요. 금년에만 한 해에 51조. 지금 과학기술회가 지금 난리가 난 게 이유가 뭐예요? 4조 원 때문에.
4조 원이 없어갖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거의 망할 위기에 됐어요, 지금. 70억이 없어갖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큐브 위성을 달에 보낼 수 있었는데, 그거 안 보낸 거 아니에요. 70억!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년에만, 작년에 비해갖고, 세금이 51조 원이 지금 감소한 거예요. 51조 원이! 왜 감소했냐? 소득세에서 12조, 양도소득세에서 14조, 종합소득세에서 2조, 법인세에서 23조, 법인세에서 23조, 금년에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세금 감면하면서, 보통 부자 감세라고 하죠. 부자 감세라는 걸 통해 갖고 금년에만 51조가 지금 감소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경제가 안 좋아진 것들, 부동산가 떨어져 갖고 뭐 양도소득세 같은 거 떨어진 것도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로 51조 9천억이 감소한 거라고요. 51조가! 윤석열 정부한테 돈을 더 많이 거두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문재인 정부가 욕 먹으면서 법인세 올려놨잖아.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올려놨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윤석열 정부가 올려놨던 거 그냥 받으면 돼, 그냥. 근데 그거를 굳이 낮춰가지고 세금이 줄어드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과학계 R&D 예산 깎아버리고, 지금 씨발 의사들을 위해서 수가 인상한다고 하면서 못 쓰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을 위해 써야 될 건강보험료를 걷다가 지금 쳐붓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미친 새끼.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해. 그래서 보면 진보 정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사실은 세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보수 정권들은 웃겨. 그냥 모른 척하고 그거 받으면은 그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 깎아버려, 이렇게. 다 22로 낮춰버려.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그러면 낮추면 누가 좋은 건데요? 그냥 부자들만 좋은 거예요, 기업들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좋을 게 뭐가 있어? 세수 주는 것만큼 그 돈 어디서 끌고 오는데, 국민들한테 돌아야 될 혜택 같은 것들을 다 걷어들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친 새끼들이라니까요. 오늘 저희가 4시에, 2시에 중요한 방송을 했습니다.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목요일마다 광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진구에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들, 또 단체들, 대표들 모셔갖고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방송을 했냐? 광진구 지역 자활센터라고 있어요. 그 자활센터 센터장님을 모셔갖고 방송을 했거든요. 자활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자활센터는 누가 가는 거냐면,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 뭐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진 분들 있죠. 진짜 어려워진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막 그런 분들, 또 일반적인 직장을 갈 수 없는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 그냥 보통 가난한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뭐 신용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민센터 가갖고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선 조건을 봐요. 진짜 어려운 분들만 가시는 거거든. 그런 분들을 자활과 연결해줘. 그럼 자활 가면 자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건강 상태라든가 능력을 봐갖고 아주 다양한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줘. 그럼 그 일자리에서 5년간을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파산해가지고 신용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디 취업 못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조건만 맞으면 자활에서 5년간 일하면서 월급도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 정도 받으면서, 그리고 신용도 회복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초 이런 체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활센터를 정부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이 자활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 이런 뭐 사회 안정망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진보적인 시민사회지. 그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그 운동하고 요구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센터장님이라든가 실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진보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 그거 처음에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사실은 그 시민사회 운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안 맞는 분들이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웃긴 게? 네? 진짜 웃긴 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20년 전부터 운동하면서 이 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센터는 진짜로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은 남성분들이 많이 온대요. 남성분들. 옛날에 여성이 많았는데 지금 남성이 많대. 근데 남성들이 많은데 거기 오시는 그 참여자분들은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자라는 거야. 보수 지지자. 야,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보수 정권은 그분들을 위한 혜택을 계속 없애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가만히 보면. 이건 우리 옛날부터 많이 알았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이상하게 저 보수 정부를 지지하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 아이러니. 황당해요, 지금.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부자 감세하면서 기업들, 재벌들 거기만 지금 혜택을 주는 거거든. 이거 우리 국민과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환호해. 대통령 장수 잘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정말 환장한 일이에요. 환장한 일. 그래서 윤석열이 오늘 발표한 이 4대 패키지, 그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라는 거 한 것 중에서 지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죠. 의사들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고소고발 당해도 수사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너무 이렇게 처벌 심하게 하지 마. 그런 내용인 거예요. 황당한 내용인 거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건 의사들을 위해서 보험 수가 올리는데 뭘로?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 건강보험료 모인 거. 그 기금. 그걸로 지금 의사들 수가 올려주라는 거예요. 이 씨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나마 잘한 건 앞에 두 개지요. 의료 인력 확충, 지역으로 강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오늘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35년까지 15,000명이 부족해갖고 대폭 지원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할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난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발표한 무슨 사회 패키지 내용 보면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밖에. 이 정부가 진짜 뭔가를 할 마음이 있는 건가? 할 생각이 있는 거야? 반갑지도 않아, 하나도. 오히려 몰라 의료 증원 늘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같은 진보 지지자들한테 그건 잘했네. 그렇게 여기게 하는데 나머지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이건 정말 반국민적인 정책들이에요, 지금 다. 개새끼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더 자세한 건 아마 내일부터 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방송도 보고 공부도 해서 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황당한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4대 패키지. 정말 열받죠.